세계가 멸망해 피바다가 된 세기말 드라마 진 여신전생, 재즈풍 음악에 세련된 청춘 학원물 페르소나. 이 세계관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의 악마들이 어쩌다 탄생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들이 사실 각기 다른 신화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진 여신전생과 페르소나에 등장하는 악마들을 꼽아 원전 신화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크프리트. 처음 소개할 페르소나는 페르소나 3를 해보신 분이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최강의 물리 페르소나 지크프리트입니다. 공간 살법이라는 물리 광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티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꽤나 유용한 페르소나인데요. 페르소나 5에서도 마지막 팰리스인 마루키 팰리스의 중간 보스로 등장해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지크프리트는 이처럼 게임에서는 상당히 멋있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원전인 게르만 신화를 들여다보면 대우가 꽤나 안쓰럽습니다. 원래 북유럽 신화의 시구르드라는 영웅이었던 그는 독일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사도 문학과 결합되어 지크프리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니벨룽의 반지인데요. 여기서 지크프리트는 악명 높은 용 파프니르를 처단한 드래곤 슬레이어로 이름을 알립니다. 재미있는 건 이 파프니르라는 용은 실은 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파졸트라는 동생을 둔 덩치 큰 거인 형제 중 형이었죠. 두 거인의 강력함을 눈여겨본 신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궁전 바랄라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인 형제는 그 대가로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여신 프레이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치면 아프로디테에 해당하는 신이었죠. 아프로디테와 프레이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레이야가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신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황금 사과의 관리 역시 맡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북유럽의 신들은 바보같이 거래를 수락했다가 온몸에 주름이 생기며 늙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신들이 당황하며 발을 동동 구르자 장난의 신 로키가 비열한 묘수를 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보물을 빼앗아 거인들에게 주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타겟이 된 불쌍한 존재가 바로 지하 세계의 난쟁이 알베리이였습니다. 이 난쟁이의 보물 중에는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반지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반지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베리이는 로키의 속임수에 속아 보물은 물론 반지까지 몽땅 털리고 맙니다. 억울하게 전 재산을 뜯긴 알베리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반지에 저주를 걸어버리죠. 이 반지를 가지는 놈은 누구든 비참하게 파멸할 것이다. 이 살벌한 저주가 담긴 반지는 결국 거인 형제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파프니르는 반지를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에 동생 파졸트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맙니다. 알베리이의 저주가 처음으로 실현된 순간이었죠. 파프니르는 누군가 내 보물을 훔쳐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요술투구를 쓰고 거대한 용으로 변신해버립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보물을 지키는 용, 파프니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파프니르를 찾아와 단칼에 목을 베어버린 영웅이 바로 지크프리트죠. 지크프리트의 도감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악룡 파프니르의 피를 뒤집어 다치지 않는 몸이 되지만 나뭇잎이 가려 유일하게 등의 한 부분에 급소가 남았고 여기를 적장 하겐에게 찔려 사망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전승과는 다릅니다. 피로 인해 불사신이 된 이야기는 니벨룽의 반지가 아닌 니벨룽의 노래에서 나오는데 정작 여기에서는 용의 이름이 파프니르가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드래곤으로 나옵니다. 두 전승이 대중문화 속에서 섞이면서 지금의 도감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강한 영웅인데다 반지까지 차지한 지크프리트는 세계관 최강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점은 이 반지에 저주가 걸려있다는 부분이죠. 지크프리트에게는 크리밀트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브리닐드라는 부인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은 성당 앞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우리 남편이 더 잘났으니 내가 먼저 들어갈 거다라며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말싸움이 과열되자 열받은 크리밀트가 비밀을 폭로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말하면 첫날 밤 왕이 너무 나약해 대신 지크프리트가 브리닐드를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 폭로로 온 나라에서 망신을 당한 브리닐드 여왕은 이를 갈며 하겐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합니다. 하겐은 몰래 크리밀트에게 접근해 전쟁터에서 남편의 등 뒤를 엄호해줄 테니 어느 자리가 그의 급소인지 옷에 표시를 해달라고 그녀를 속입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크리밀트는 지크프리트의 셔츠 등 급소 자리에 정확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자수를 놓아줍니다.
결국 지크프리트는 냇가에서 방심하고 물을 마시려 고개를 숙였다가 아내가 수놓아준 자리에 하겐의 창을 정통으로 맞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알베리의 저주받은 반지를 탐낸 대가가 참 안쓰럽게 돌아온 결말이네요. 잭 프로스트. 두 번째로 소개할 페르소나는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악마 잭 프로스트입니다. 히호라는 요상한 울음소리로 유명한 명실상부 아틀라스의 공식 마스코트죠. 페르소나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이 눈사람 같은 캐릭터는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게임보다는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접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꽁꽁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후에 얘가 원래는 잭 프로스트라는 멋진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저와 같이 느끼신 분들은 최소 90년대에 태어난 마스코트답게 게임 안에서도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락실 크레인 경품 인형으로 뽑을 수 있는 건 기본이고 킹 프로스트, 사악 프로스트, 루시퍼 프로스트 등 온갖 바리에이션으로 등장하죠. 잭 프로스트의 고향은 옛날 영국 전설입니다. 겨울과 서리를 다스리는 정령인데 쉽게 말하면 추위 그 자체를 의인화한 존재입니다. 추운 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이 시리고 코가 빨개지죠. 옛날 영국인들은 그걸 보고 잭 프로스트가 내 발과 코를 꼬집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밤 창문에 물고기 비늘이나 나뭇잎 모양으로 서리가 내리는 것도 이 녀석이 밤새 그린 장난스러운 낙서라고 믿었죠. 여기서 이름인 잭은 특정 인물은 아니고요. 영어권에서 흔히 쓰는 이름으로 철수나 홍길동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귀엽고 낭만적이기도 한 요정 같지만 악마 전설을 보면 꽤나 소름 돋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서린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이었으나 지금처럼 귀여운 모습으로 변한 이유는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얼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잭 프로스트가 눈 덮인 겨울왕국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요정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추위를 주어 불편하게 만드는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의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한 이중성은 대중문화에서도 자주 쓰였습니다. 1997년에 잭 프로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는데 눈사람으로 변한 연쇄살인마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사륙을 벌인다는 B급 호러 장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든든한 군 사령관으로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혹독한 겨울추위 덕분에 군사적 이점을 얻을 때마다 잭 프로스트 장군이 우리를 도왔다며 언급되기도 했죠. 겨울의 낭만적인 아름다움과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혹독함을 동시에 가진 잭 프로스트야말로 페르소나 시리즈의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마스코트가 아닐까 싶네요. 아바돈.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영웅이나 귀여운 요정과는 사뭇 다른 외형의 페르소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바돈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란 아바돈은 녹아내리는 진흙 덩어리 같은 얼굴에 커다란 입, 그리고 어정쩡하게 달린 짧은 팔까지 비주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 여신전생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천사였다는 설정이 있어 뒤통수 쪽을 보면 작은 날개가 귀엽게 파닥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다음 작품들로 넘어가게 되면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진 여신전생 2에서의 아바돈은 다시 천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미카엘의 제안에 따라 바랄라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등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어수룩한 모습이 묘하게 동정이 가는 페르소나인데요. 이런 잡목 같은 모습들과는 다르게 페르소나5 로열부터는 약점으로 찔리는 계열이 아예 없고 물리와 총격, 주살 계열은 흡수가, 축복에는 내성이 기본으로 달려있는 데다가 스킬 계승까지 사용한다면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마개조까지 가능한 최강의 페르소나가 되는 등 첫인상과는 상당히 다른 화력을 보여줍니다. 아바돈의 원래 이름은 뮤리엘이라는 아주 성실하고 착한 천사였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뒤 아담을 만들기 위해 천사들에게 진흙을 가져오라 명하는데요. 눈치 빠른 천사들은 인간들 타락할 게 뻔하다며 거부했으나 뮤리엘만큼은 하나님의 명을 의심 없이 수행했죠. 하지만 결국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렸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 뮤리엘은 이에 대한 독박 책임을 물게 됩니다. 그날부로 이름도 파괴와 멸망을 뜻하는 아바돈으로 개명하고 죄인들을 무적행에 가두거나 메뚜기떼로 인간들을 괴롭히는 집행자로 좌천당하게 됩니다. 악덕 기업에 꼬리 자르기가 따로 없네요. 처음엔 그저 징그럽고 기괴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독박 쓰고 버려진 사연을 알고 나니 묘하게 동정이 간달까요? 직장인들의 슬픈 공감대가 형성되는 캐릭터 아바돈이었습니다.
확실히 꿈도 희망도 없는 본가에 비하면 페르소나 시리즈가 세련되게 연출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두운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즐기고 싶다면 진 여신전생 시리즈를, 캐주얼한 액션과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보고 싶다면 페르소나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리메이크 영상으로 대본을 수정하면서 불량 이슈로 이슈타르 파트가 빠지게 되었네요. 다음 영상에 넣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